안녕하세요, 복덕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했어요. 그동안 조금 바쁜 일도 있었고 조금 기다리는 소식도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기다렸던 소식 결과를 조금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도 조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결과가 좀 나왔고요. 제가 이제 썸네일에 적은 것처럼 이제 부동산 대학원에 합격 발표가 어제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을 보고 어제 하루는 조금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또 보냈고요. 연초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 2024년의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올해는 하반기에 조금 대학원을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사실 그때만 해도 그냥 막연하게 저의 계획이었지 이거를 막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내뱉은 저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도 마음속에 계속 요 후기를 지원을 할 때 언제부터 하는 거지부터 해서 홈페이지를 계속 학교 홈페이지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기는 보통 5월쯤에 공고가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공고가 나온 다음에 먼저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도 보고 그래서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6월에 조금 바빴었는데요. 그게 중개일도 조금 많이 바쁜 편이기도 했었고 제가 지금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단지 내 부동산에서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우연찮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회사에 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하는 저희 이제 부동산 사무실은 제가 계속 운영을 하고요. 회사에서 많이 조금 배려를 해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뭐 한두 달 정도 병행을 해보다가 직원분을 조금 뽑는 걸로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하는 일도 바빴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작스럽게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좋은 회사에 또 이렇게 직장 다닌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또 직장에 또 소속이 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또 면접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신경을 쓰느냐고 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대학원 면접도 있었고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을 제가 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제일 먼저 컸는데 그래도 잘 병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는 일들이 다 부동산 관련된 뭐 공부든 업무든 하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근데 건강을 잘 챙기는 일이고 제가 또 기본적으로 두 아이의 엄마고 아내고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 역할을 또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남편이 많이 조금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들을 저지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도 사실은 이 면접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뭐 경쟁률이 되게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막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뭐 블로그나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는데 정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있었던 귀한 영상들이 있어서 저도 그거를 참고로 해서 조금은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기존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에 전공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학부 때 많은 과목들을 다 이수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대학원에서 뭐 특별히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때 이제 거의 뭐 20년 됐죠. 20년 전에 이제 저의 마음가짐과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론을 듣더라도 제가 받아들이는 실무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속도나 깊이가 다를 걸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대학원 진학을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하고 특수 대학원 이렇게 두 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일 낮에 보통은 이렇게 하는 건데, 대부분 뭐 학부를 졸업하거나 그런 이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많이들 가시는 것 같고요. 연령대가 20, 30대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특수 대학원은 40대 뭐 중반 뭐 요 정도가 평균 나이라고 할 정도로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오히려 특수대학원은 현재 각자의 이제 포지션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실무를 하고 있는 분들을 뽑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은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너무 어리신 분들은 안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저도 들어가기 전이라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대부분 뭐 30대 후반, 40대, 그리고 저 면접 봤는데 정말 60대 넘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이제 강당에서 다 같이 이제 대기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정말 뭐 외적으로 너무 멋지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정말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대학원에 나 꼭 합격해서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대학원, 왜냐하면 생계를 하고 현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수대학원을 이제 뭐 지원을 했고요. 보통 야간대학원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부동산 대학원이라고 하면 이 야간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인맥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대학원에는 다양한 직군들이 조금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대학원은 월요일에서 수요일 이렇게 뭐 3일 동안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대학원의 전공은 총 이제 4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4가지가 개인이 처음부터 지원을 할 때부터 선택을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경영관리, 그 다음에 건설개발, 그 다음에 3번째가 금융투자고요. 마지막이 글로벌 프롭테크입니다. 프롭테크는 프로퍼티 테크놀로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새로 생긴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근데 이제 복덕맘이 지원한 전공은 경영관리 전공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이 중개업하고도 가장 관련이 있고, 저는 이제 뭐 직장 생활을 시행사에서 하긴 했지만 뭐 건설개발 쪽은 조금 아닌 것 같고 해서 경영관리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서 접수할 때는 구비 서류가 이제 입학 원서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 졸업 증명서, 그 다음에 학원 및 연구 계획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 장짜리인데 뭐 이제 본인의 앞으로 이 전공을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계획들을 적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입학 원서가 있고,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재직하고 있는데 뭐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 뭐 이런 것들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류 접수를 완료를 했고, 이제 모든 서류 이제 접수한 사람에게는 면접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뭐 서류 전형이 뭐 탈락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면접을 볼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하고 거의 한 달 정도 후에 이렇게 면접 일정이 잡히고요. 토요일에 보통은 잡혀요. 그래서 토요일에 이제 시간대별로 면접 시간이 정해지거든요. 저는 오전에 11시에 면접을 보는 걸로 정해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갔어요. 특히 이제 면접에는 영어 면접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그게 조금 변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지금 지원을 하신 분들이 워낙 스펙이 좋은 분들이 많아서 아니어서 그래서 걱정이 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그리고
이제 뭐 강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제가 뭐 20년 전에 다녔던 저희 모교기 때문에 그 비 오는 캠퍼스를 거닐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운치가 있었고, 가면서 이 생활을 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제 이제 약간 합격 통지서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프린트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받고서 굉장히 기뻤죠. 사실 좀 두근거리고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면접 때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은 한 4-5명 이렇게 조를 짜서 그렇게 면접장에 들어가요. 먼저 이제 강당에 대기를 하고 앞에 이제 조교분들이 이제 호명을 하면 이제 같이 조로 이루어진 그 분들이 같이 또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도 또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는 정말 그 앞 순서가 지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바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어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바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거기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들어가서 그 맨 앞에 있는 그 봉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랜덤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봉투 하나씩을 다 들고 그 면접관 앞에 이렇게 앉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호명이 돼서 이제 진짜 면접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저는 제가 딱 가운데 있었고요. 총 5명이 들어갔거든요. 저희 앞전에 계신 2분은 남성분이었는데 거의 한 50, 60대 정도 되신 분들이었어요. 국세청에 30년 이상 계신 분도 계셨고, 또 한 분은 대기업에 또 오랫동안 또 계신 분이 있었고, 제 다음에 이제 2분은 여자분, 남자분 이렇게 되셨는데, 한 30대 정도,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중간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안고 들어가자마자, 거기 이제 책상 위에 있는 그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제발 쉬운 거 나와라 이런 마음으로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일단은 교수님 2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1분 정도 동안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각자 그 봉투 안에 있는 지문은 자기 순서가 되기 전에 한 번씩 조금 읽어보라고 하셨고, 지문을 해석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봉투부터 급한 마음에 열어봤었죠. 근데 열어봤더니 다행히 나름 쉽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문장이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가 한 6, 7줄 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이자율에 관해서 딱 첫 단어가 interest rate였어요. 그래서 이자율에 관한 내용이구나 하면서 이제 이자율이 변동이 되면서 우리 이제 셀러하고 바이어가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뭐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훑어보니까 그래도 네,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정말 마음이 좀 놓였었어요. 만약에 그 단어를 봤을 때 되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나왔었다면 굉장히 긴장해서 다른 이제 뭐 이런 자기소개를 하거나 하는 부분도 되게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제 순서대로 각자 이제 1분 정도 자기소개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준비해 둔 것도 있고 그냥 뭐 그 정도는 저의 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딱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이렇게 확 지나갔고요. 그 다음이 이제 바로 영어 해석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첫 번째 분부터 쭉 이제 진행을 했고요. 대부분 또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어려움 없이. 그래서 이 정도 소양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다른 분들 하시는 것도 보면은 크게 또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쉬운 그런 내용은 아니고 부동산에 다 전반적으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동산학, 뭐 원론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본적인 단어와 뭐 이렇게 문장 해석 요 정도는 할 수 있으면 그래도 비교적 쉽게 고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 해석 지문이 끝난 다음에 이제 또 교수님들이 이제 질문을 또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한 교수님은 이 부동산 대학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뭐 학문하고 그 다음에 인맥하고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둘 다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사실은 학문 쪽을 더 하고 싶은데 뭐 전공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또 이제 사실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또 이런 대학원을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랜덤으로 하셨어요. 다른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제 뭐 질문을 하시고 어떤 분한테는 뭐 직장 다니는데 이렇게 이제 뭐 신입사원이고 한데 이제 뭐 저녁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회사에서 배려를 해주나 이런 얘기를 하셨고 다른 한 분한테는 뭐 지금 전공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경영관리보다는 다른 쪽 전공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고 저한테는 질문은 아니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덕맘 씨는 사실 뭐 이미 전공을 했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지금 야간 대학원보다는 일반 대학원이 더 맞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거는 맞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신 게 아니고 일반 대학원이 더 맞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끝맺음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질문을 하면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 낮에는 당연히 제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지만 이제 뭐 그렇게 또 매듭을 지어서 뭐 대답을 할 여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딱 끝내고 그래도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뭐 그 교수님이 또 그렇게 일반 대학원이 더 맞다고 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원 없이 그 안에서 저의 소개를 했고 그리고 잘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미련은 없이 그렇게 또 그날도 토요일이었지만 오후에 또 손님 안내가 있어서 바로 또 지하철을 타고 용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 신던 구두도 신어서 발도 굉장히 아프고 뭐 하고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그런 떨리는 기분 뭐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 게 최근에 많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긴장이 되는 그런 또 설레임도 되게 좋았고 저에게 너무 좋은 추억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뭐 결과는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으니 합격을 해도 사실은 좀 걱정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합격을 하면 그래도 뭔가 다 해보자 라는 마음이었어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되기 한 며칠 전에는 좀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이제 뭐 다시 저는 또 지원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 먹었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서 떨어지면은 그냥 뭐 열심히 지금 하는 일과 새로 하게 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렇게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인 거를 확인하고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7월 초에는 등록금 이제 좀 납부를 하고 이제 9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개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대학원이 오리엔테이션이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힘든 게 뭐냐면 다 같이 뭐 팀을 꾸려서 뭔가 춤을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장기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부끄럼도 많이 타고 뭐 만나서 그렇게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미리 걱정하지 않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부동산 대학원,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이번에 후기에 합격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바로 지금 영상을 남겨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앞으로는 브이로그는 많이 찍지는 못할 것 같아요. 바쁜 일들이 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브이로그 말고라도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 뭐 짤막짤막한 저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그래도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자주 담아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도 누가 똑똑거려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도움이 되게 잘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